예, 안녕하세요. 전통놀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제4차 전통놀이 공개 강좌를 안내하겠습니다. 전통놀이 학교는 한국청소년 역사문화 홍보단 곧 한청단과 한국역사인문교육원 곧 미래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통놀이 발굴과 고증 그리고 전통놀이 보급 교육 그리고 홍보를 맡고 있는 단체입니다. 전통놀이 학교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통놀이 종목 발굴이 있겠습니다. 육박이나 팔괘패 그리고 구구소환도와 같은 전통놀이를 발굴하고 또 발굴된 종목과 이전부터 진행되는 여러 전통놀이 종목에 대한 역사적 계승성과 문헌 고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놀이 보급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인 전통놀이 TV를 개설하고 또 전통놀이 전용 밴드를 통해서 전통놀이에 관련된 여러 지식, 정보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놀이가 필요한 지역에 전통놀이 지도 강사를 파견해서 전통놀이를 지도하고 교육하고 놀이를 가르치는 그런 강사 파견과 함께 지자체라든지 교육기관에서 필요하다면 전통놀이 지도사 자격과정을 개설해서 교육과정, 교육 내용, 그리고 지도사 자격증까지 포함한 전체 교육을 위탁하는 전통놀이 지도사 자격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놀이 학교에서는 그동안 총 3차례에 걸쳐서 공개 강좌를 진행을 했습니다. 2022년 2월 24일부터 3월 3일에는 전통놀이의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에서 만난 전통놀이, 세시풍속을 통해 보는 전통놀이, 그리고 시대별 전통놀이에 담겨 있는 전통 동양 철학, 그리고 세계의 여러 놀이들, 체스라든지 바둑, 이거에서 총 4차례에 걸쳐서 제1차 전통놀이 공개 강좌가 진행이 됐고요. 제2차 전통놀이 공개 강좌는 특별하게 백제인들이 즐겨 놀았다고 하는 저포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조선 초에 생육신의 한 분이었던 김시습이 금오신화를 남기는데 그 가운데 만복사 저포기가 있습니다. 그 만복사라는 절에서 행해졌던 저포, 그래서 그 저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담은 게 바로 제2차 전통놀이 공개 강좌고요. 제1강에서는 저포의 모양이라든지 저포의 판이라든지 저포의 놀이 방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강의를 했다면 제2강에서는 우리나라 문헌에 있는 저포를 총망라를 했고 제3강에서는 중국에 있는 문헌을 총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4강이 가장 중요한데 저포를 복원하고 놀이 방법을 고증한 그런 대표적인 저포놀이 관련된 고전이 오목경입니다. 이 오목경은 우리 전통놀이학교에서 처음으로 번역하고 소개하는 고전인데 바로 저포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또 저포의 놀이 방법은 뭐고 저포의 유사인은 무엇이고 이걸 통해서 저포에 가장 근접하게 복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포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2강, 제2차 공개 강좌 가운데 바로 제4강 오목경 하나만 들으셔도 저포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공개 강좌니까요. 유튜브 채널인 전통놀이 TV에 그대로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3차 공개 강좌는 지난 6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놀이의 역사와 개념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했고요. 제1강에서는 전통놀이의 분류, 그리고 2강에서는 인문학의 관점으로 보는 전통놀이, 그리고 이제 3강과 4강이 중요한데요. 전통놀이를 배우거나 전통놀이를 가르치는 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전통놀이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전통놀이를 풀이한 전통놀이에 관한 모든 책들을 소개했다면 제4강에서는 전통놀이가 어떻게 영화나 연극이나 사극이나 드라마나 축제 같은 데서 응용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통놀이를 지역에서 또는 지역의 축제, 시장과 연결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지 중요하고 필요한 강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통놀이 문화 콘텐츠 해서 총
12개의 강좌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전통놀이 TV에 모두 게시가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성황할 수가 있고, 자, 이제 전통놀이 제4차 공개 강좌는 전통놀이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읽는 전통놀이, 그림으로 읽는 전통놀이, 역사 인물로 읽는 전통놀이, 유적 유물로 읽는 전통놀이가 진행이 됩니다. 자, 하나씩 소개를 해드린다면 과거로 읽는 전통놀이는 전통놀이에 담겨있는 과학 원리를 통해서 전통놀이를 좀 더 친근감 있으며 좀 교육 효과적인까지 배려해서 만든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연날리기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연날기는 연줄을 잡아서 끌어당기는 순간 연에는 4개의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아래쪽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추력과 이 줄이 잠기는 항력이 있습니다. 이 항력 가운데 바람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양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양력이 커지면 연이 뜨게 되죠. 그리고 양력이 약하면 연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도 이런 원리, 이것을 베르누이 효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이렇게 알고 배우는 게 제1강 과학으로 읽는 전통놀이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전통놀이는 윷놀이가 있습니다. 윷놀이는 이렇게 요새 앞면과 뒷면에 4개를 던져서 나오는 모양에 따라서 윷사이가 결정되는데 이게 엄청난 확률이죠. 전통놀이에는 확률로 배우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뭐가 있냐면 육박, 저포, 쌍육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윷놀이만 예를 들어도 도가 나올 확률은 25%, 거리 나올 확률도 25%인데 개가 나올 확률은 약 37%입니다. 그리고 윷과무는 약 여기 보시겠지만 0.6%, 6% 정도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 쫓길 때는 절대로 개의 위치에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잡히니까. 반대로 내가 상대방이 개의 위치에 있으면 내가 잡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쌍육이나 이런 데서는 바로 이 확률이 무지 중요합니다. 쌍육은 2개의 주사위를 던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잘 생각해야만 쌍육에서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과학으로 읽는 전통놀이는 이런 확률에 관한 과학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팽이가 있습니다. 자, 이 팽이는 채로 팽이를 돌리는 순간 회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회전력이 가장 좋은 건 어떤 때냐면 나가려고 하는 힘과 안으로 들어오는 힘, 이것이 똑같아지면 동의수죠. 여기에는 간단하게 채로 해도 계속 돌게 됩니다. 왜?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거든요. 뉴턴의 법칙에 의하면 멈춰 있는 것은 계속 멈추려고 하고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힘을 줘도 계속 관성에서 돌게 되죠. 그리고 이 채를 놔도 계속 도는 이유는 관성과 함께 이 축, 움직이지 않는 팽이축과 돌려가는 힘 때문에 세차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 때 바로 세차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러한 과학 원리나 지구과학의 원리를 바로 이 과학으로 읽는 전통놀이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째 강의는 바로 그림으로 읽는 전통놀이입니다. 전통놀이가 이렇게 담겨있는 그림이나 벽화 이런 걸 통해서 전통놀이의 스토리텔링을 발굴하는 게 이번 강좌의 목표입니다. 일본의 아스카에 가면 고송총 벽화라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로서 다카마스 고분이라고 부르는데 무덤 위에 소나무 하나가 있다 그래서 고송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바로 이 하늘에는 28개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고 바로 동서로 인물도가 그려져 있는데 바로 서쪽에 인물도는 바로 4명의 여성들이 골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푸른 원이 있는 곳에 골프채를 들고 있고 그리고 앞쪽의 여인은 햇빛 가리개를 그리고 있습니다. 고구려부터 시작해서 발해 고려 조선시대까지 이 격방이 역사적 계승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이 벽화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그림을 읽는 전통놀이 가운데 하나는 신윤복이 그린 쌍육산매라는 그림입니다. 쌍육놀이에 푹 빠지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쌍육산매의 그림의 오른쪽에는 이 그림의 내용을 소개하는 화제가 있습니다.
기러기 나르며 우는 소리 뚜렷하게 들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뜸한데 종소리는 멀리에서 들려오네. 뭐 멀리에서 울리네. 이걸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계절은 언제일까? 봄일까? 여름일까? 가을일까? 예? 자, 그리고 이 현재 쌍육을 두고 있는 시간은 어느 때일까? 그리고 쌍육을 두는 장소는 어디일까? 이 화자 속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곰방대를 길게 하고 있는 이 한량과 맞은편에 있는 이 여성 가운데 어느 분이 이기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주게 되면 쌍육놀이를 할 때 쌍육놀이를 지도하시는 선생님과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아주 즐겁고 그리고 재미에 더 근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김득신의 송하기승이라는 그림인데 소나무 아래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스님이라는 건데 세 분이 지금 있는데 한 분은 구경을 하고 있고 두 분의 스님이 현재 장기를 두고 있는데 오른쪽의 스님은 앞가슴을 풀어 헤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일을 하다가 잠시 왔다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맨발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두 스님 가운데 과연 어느 분이 이기고 있을까? 그리고 이 서울 역사박물관의 장기판과 말은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현재 스님들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어떤 재료로 장기를 말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만약에 일반 백성이라면 한자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돌이나 어떤 재료에다 썼다면 문자 지식을 갖고 있는 스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다양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힘, 이게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장기를 두고 있는 계절은 언제일까 정도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그림을 읽는 전통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8월 3일입니다. 역사 인물로 읽는 전통놀이 해가지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백제의 계류왕입니다. 예전에 천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라고 하는 예능에서 채널 A에서 2016년에 방영했는데 계류왕 특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좋아하는 계류왕과 장수왕이 백제를 침략하기 위해서 간첩인 도림스님을 보내죠. 그 얽혀진 이야기가 이렇게 청소년들의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림에게 속은 계류왕, 도림의 꾀에 빠진 계류왕. 계류왕의 동생은 곤지왕인데 현재 일본 백제 아스카의 산신입니다. 그런데 그 곤지왕이 일본 총독으로 가는 도중에 섬에서 아이를 한 명 낳게 되죠. 바로 백제 무령왕입니다. 그리고 또 계류왕은 장수왕에게 서울을 빼앗기고 그의 아들 문주왕이 공주로 천도하게 되죠. 또 계류왕 시대에는 이른바 도미부인 이야기도 계류왕 시대입니다. 계류왕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역사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인물로 읽는 전통놀이는 그러한 역사 인물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전통놀이와 관련된 역사 인물 가운데 또 한 분은 바로 김유신입니다. KBS 사극 화랑과 대왕의 꿈에서 이렇게 축국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김유신과 김춘추가 축국을 하다가 결국에는 혼인동맹을 맺어서 삼국통일의 원대한 꿈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황산벌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또 김유신과 관련돼서는 김춘추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비담의 난을 진압할 때 바로 김유신과 연날리기가 함께 스토리텔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인물로 읽는 전통놀이가 되겠습니다. 자, 전통놀이와 관련된 역사 인물 가운데 또 한 분은 바로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의 난중 일기에 보면 승경도를 두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은 왜 전투 중에 승경도를 두었을까? 그리고 이 승경도를 통해서 당시 조선시대 사대부나 이런 사람들이 왜 승경도를 좋아했고 승경도가 널리 퍼져 있는지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극 불멸의 이순신에서 이순신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김한민 감독이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3부작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2014년인가 1800만의 관객을 동한 명량이 있었고 2022년 7월 27일 바로 우리 제4차 공개 강좌를 하는 날입니다. 그날 바로 제2부작
한산이 상영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제3부 노량이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이 되시면 바로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공개 강좌를 들으시면 엄청나게 전통놀이가 가깝게 와 닿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4강 마지막으로 유적 유물로 읽는 전통놀이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6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6강은 유튜브 채널 전통놀이 TV에 다 게시가 됩니다. 서울 한양의 청계천에 하류로부터 6번째 위치했다 그래서 제6교라고 부르는 광통교에서는 타구, 곧 격방과 연날리기, 닭싸움, 다리밟기, 석전 등과 같은 전통놀이가 행해졌습니다. KBS 사극 성균관 스캔들에서 바로 격방을 이렇게 재현을 했는데요. 조선 정조 연간에 가장 체제 반항적이었던 강이천이 한경사라는 106수의 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광통교에서 타구와 연날리기를 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통교에서 당시의 역사성과 공간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고려의 수도인 개성의 궁궐 만월대입니다. 1909년도에 순종 황제가 이 만월대를 순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이곳에서 남북 공동 발굴을 하였는데 바로 4칸짜리 참고누가 나왔습니다. 보통 참고누는 3칸짜리 총 24점이 있는 교차점이 24개가 있는데 바로 이 4칸짜리는 교차점이 36개입니다. 그만큼 놀이 방법이 복잡해졌다는 거죠. 아마 만월대를 건축하러 온 공인이나 장인들이 틈나는 시기에 이렇게 뭐 막걸리 내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작업 나누기를 했다든가 어떤 형태든지 아마 즐기고 내기를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전통놀이 발굴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육박이라는 전통놀이입니다. 그 육박을 놀기 위한 육박 놀이판이 이렇게 거울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격, 규교, 사신경이라고 하는데요. 뭐 공주 무령왕릉에서도 나왔고 경주 황남대총, 그다음에 김해의 대성동 고분과 양동리 고분군, 그리고 만주의 요동에 있는 노화심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고려시대의 이규보의 기록에도 육박놀이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사만실, 가야실, 고려실에 바로 육박의 놀이판인 육박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통놀이의 역사성과 공간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4차 전통놀이 공개 강좌는 이렇게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바로 게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놀이 TV에 오시면 이 공개 강좌와 더불어서 이렇게 공개 강좌가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놀이에 관련된 여러 콘텐츠들이 게시가 됩니다. 전통놀이 역사 현장이라든지 그래서 전통놀이 TV를 통해서 전통놀이 앞으로 향후 전통놀이의 종목이라든지 전통놀이의 놀이 방법 등을 꾸준하게 게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놀이의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보면 전통놀이 학교라는 전용 밴드가 있습니다. 이 전용 밴드는 누구나 다 쉽게 가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입하신 분이 다른 분도 그냥 초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있는 전통놀이와 관련된 지식, 정보, 자료 등을 마음껏 이용하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통놀이 제4차 공개 강좌를 모두 마치고 전통놀이 TV에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